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김종경입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콜드체인 산업 전망에 대해서 짧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코비드-19 이후 콜드체인의 전체적인 산업과 시장, 그리고 밸류 포지셔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관련된 기술, 표준, 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코비드-19 이후 이 콜드체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체적인 물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급망 측면에서 일시적인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전체에서 상당한 물량의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비대면 배송은 이제는 일반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주 전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유통은 그전에도 급성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오프라인, 온라인 이것을 구분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이 유통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유통 모델도 애플처럼이란 이야기도 있지만은 애플처럼 혁신적인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지만은 나를 중심으로 또 가족을 중심으로 또 싱글 슈머라고 하는 나 위주로 소비를 하는, 나를 위해서 소비를 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싱글 슈머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싼 가격의 제품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콜드체인이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또는 신선 물류에 대해서는 시각도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콜드체인, 나중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백신 같은 경우에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백신의 유통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할 것이냐, 그 많은 백신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통을 시킬 것이냐, 또 그 접종을 했을 때 그 효용성이라든지 유용성이 얼마나 보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콜드체인 산업과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드체인 산업은 사실 물류에다 그 온도 관리라는 측면, Temperature Controlled Logistics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만, 그 주요 섹터인 식음료라든지 의약, 그리고 화공약품이라든지 이 온도 관리를 필요로 하는 여러 제품에 대한 물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콜드체인은 사실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부터 시작해서 운송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보관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신선물류라는 것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계속적으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기술과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영역이라도 잘못이 되면, 예를 들어서 보관이 잘못된다든지 포장이 잘못된다든지 하면 전체적인 제품의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100에서 제로가 되는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콜드체인이 지금까지 다른 물류 영역과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드체인 비즈니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 보관이라든지 특히 포장, 그리고 이것을 전주기에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운송,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배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커스텀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취급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배송 단계까지 다양한 부분이 콜드체인 비즈니스에 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배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포장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 온도 관리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얼마의 가격으로 어떤
얼마나 많은 양을 공급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다 비즈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콜드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콜드체인 시장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제 고급화되고 또 다양화되고 또 포장이 되고 예전에는 그 생산자 쪽에서 일반적으로 재배를 해서 그냥 도매상으로 옮겨서 소매상으로 옮겨가는 그런 형태의 시장 환경이었다면 지금 생산자에서 바로 소매 또는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이 되는 이런 포장화나 규격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환경의 변화도 무시를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신유통이라든지 또 디지털 리테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최근에 몇몇 그 기업들은 생산자로부터 바로 그 소비자에게 바로 직배송하는 택배로 아니면 자사의 트럭이라든지 운송 수단을 통해서 직배송하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리테일이라고 해서 아예 중간에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하면 생산자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의 리테일 형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콜드체인 기술이라든지 산업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발전하겠습니다만은 그 해외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인하우스 딜리버리, 집 안에까지 직접 배송하는 부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융합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온도를 관리가 필요한 온도가 상당히 중요한 제품들, 냉장이라든지 그리고 보온이 필요한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각광을 받게 될 어떤 서비스고 기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사실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2015년, 19년 같은 경우 뭐 거의 5년 정도 세월이었는데 거의 2배 이상의 어떤 성장을 보이고요. 한 가지 이제 다른 부분은 이 생산된 제품들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실 냉장이나 냉동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예냉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나 후진국이 될수록 그런 부분들이 점차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 잠재력은 아직도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가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크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망이 상당히 커져서 전반적인 글로벌에서 이제 콜드체인 마켓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약 5% 정도씩 성장한다고 봤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 8%까지 매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콜드체인 시장은 약 15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식품이 10조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 성장 중인 바이오하고 파마 쪽이 2조 내지 3조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소득과 비례하는 것이 콜드체인 시장입니다. 후진국일수록 콜드체인 비중이 낮고요. 그리고 중진국일수록 콜드체인 비중이 높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콜드체인으로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50% 비중보다는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콜드체인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2025년이 되면 콜드체인 시장이 저는 물류 시장의 40%를 상회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15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 신선 물류라든지 의료, 온라인 그리고 안전위생, 디지털 리테일 이런 산업들과 관계된 콜드체인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류 시장이 약 130조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30조 정도를 바라본다고 그러면 50조 정도의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세는 아시아 국가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이머징 마켓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콜드체인이 시장이 커지는 것도 알겠고 산업적으로 중요한 것도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게 밸류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그러면 가치를 찾아내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두 가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에그 로지스틱스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계란 파동이 있었습니다. AI 때문에 그 조류 독감 때문에 파동이 있어서 닭이 다 죽어가는,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계란이 100원씩, 100원 미만이던 게 600원, 700원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한 판만 사야 되는, 여러분들이 마스크 대란을 이제 겪어보셨겠지만은 그때 불과 몇 년 전인데 아마 계란 파동이 있었습니다.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계란을 이제 수입을 저희가 결국은 그 호주나 이런 쪽으로부터 항공으로 수입해야 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목격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항공으로 수입을 하면서 그 당시 호주는 날씨가 여름이었고 우리나라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극심합니다. 그리고 항공 그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상구 쪽에 얼마나 추운지 아실 겁니다. 온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포장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떤 비상시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요. 자,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백신 로지스틱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6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하라고 그러고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하라고 그러고 앞으로 개발되는 백신 중에서 여러 가지 온도에서 또 보관 온도라든지 유통 온도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글로벌에서 이런 백신을 유통을 해봤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시스템이 갖춰진 기업으로서는 아마 대박이 되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 백신 물류 때문에 아주 대박이 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옆에서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어떤 콜드체인 기술이라든지 서비스의 이제 현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밸류라는 게 우리가 보통 물류라고 그러면 단가 싸움이지 않습니까? 몇십 원, 몇백 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콜드체인에서는 많은 부분이 그 가치, 그러니까 이것을 물건을 이제 전달됐을 때 가치가 더 중요하지 가격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콜드체인의 밸류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휴먼 라이프 스플라이 체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콜드체인은 식품하고 의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수많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방금 소개해드린 뭐 계란이 아니고 이제 뭐 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육류가 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병충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있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사스도 있었고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2년 후에 어떤 또 다른 인플루엔자가 또 발생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질병이 인간의 어떤 생명을 위협할지는 모릅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콜드체인은 돈이 문제가 아닌, 여러분이 마스크를 이제 사봐서 이제 보시겠지만 지금 뭐 100원도 안 하는 마스크가 수천 원에 이제 사실 유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인프라의 문제고 어떤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제 공급망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TOC가 있습니다. Total Cost of Ownership이라고 해서 전체 비용에서 한번 계산을 하자 하는 부분입니다. 낱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여러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식품 딜리버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제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셨겠습니다. 절대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인데 기업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가 가지게 되는 가치와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더 크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콜드체인에서는 사실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때 신선 물류의 가치 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이야기가 점차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문제가 이야기가 거리가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선도 확인이 이제 분명히 되고 또 배송 도중에 변질이 안 되고 확실하다고 하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비용으로서 지불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저희가 세대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 서비스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물류에서는 사실 물건을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품이라든지 의약품이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많은 부가 서비스를 어떻게 지불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게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콜드체인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짤막하게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표준, 인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드체인 기술은 제품화 기술이 중요합니다. 포장을 비롯해서 가공을 하는 기술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또 인프라라든지 수송 기술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또한 품질을 검증하고 보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준이라든지 인증도 역시 필요로 합니다. 콜드체인의 지향점은 표준화된 기술과 서비스입니다. 중간에 어떤 부분이라도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물류에서 이야기하는 퍼펙트 오더가 이제 생겨야 됩니다. 아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제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가 낮은 가격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 콜드체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표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ISO TC122가 이제 포장 쪽입니다. 이 포장 쪽에서 4개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데 전부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이 소화물 정원 수송 포장이니까 택배 수송용 포장입니다. 그런 포장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KS와 단체 표준은 몇 가지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KS에 이제 택배 서비스용 포장이라든지 의약품 포장이라든지 그리고 단체 포장에도 물류센터, 운송 서비스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기반 데이터 수집에 대한 표준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콜드체인 인증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CCQI라는 산업 표준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콜드체인이라는 것이 의약품 쪽에 특히 많이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의약품 쪽에는 Good Distribution Practice라는 의약품 우수 공급망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약품 우수 공급망 관리라는 것은 의약품이 제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송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떤 중간에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이 없이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콜드체인과 상당히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법제화가 계속되고 있고 의약품 우수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인정도 유럽 쪽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콜드체인에 대해서 뭐 전체 정리를 하자면 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콜드체인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가 이제 갖춰질수록 비용은 자꾸 줄어들게 돼 있겠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콜드체인이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콜드체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필요하게 되고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도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음식 쓰레기라든지 그리고 음식이 상해서 변폐가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이 콜드체인 기술이고 또 서비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콜드체인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비대면 활동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접종해야 될 백신 이러한 것들이 콜드체인 기술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